한 남자가 형수를 만났는데 뉴욕으로 유학을 간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 지난 1년간 편지 한 통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즉시 답장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는 별 내용 없이 간단한 안부 인사와 함께 $100를 동봉한다는 글을 적은 후 조카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편지 속에 $100를 넣지는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카에게서 답장이 왔다. 편지 안에 $100가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다는 말과 함께 1년 동안 소식이 없는 조카의 연락을 단숨에 받아낸 그는 바로 미국의 기업가이자 철강왕으로 불리는 앤드루 카네기다. 1835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직공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2세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다가 당시 신기술이던 철도 사업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고 1892년 카네기 철강 회사를 세워 미국 철강 산업의 70%를 점유하며 철강왕으로 불리게 되었다. 1901년에는 석유왕 존 D 록펠러를 제치고 미국 최고 부자에 등극하기도 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3억 6,500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약 6조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회에 환원했다. 뉴욕의 유명한 공연장 카네기홀과 2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대 등이 그의 기부로 세워졌다.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철강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던 그가 이처럼 눈부신 성공을 거둔 것은 천부적인 사업 감각과 함께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잘 알아서였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의 침대 열차 사업권을 놓고 조지 풀먼이라는 사업가와 경쟁할 때의 일이다. 카네기는 당시 센트럴 차량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둘 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입찰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다 보니 이익을 볼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카네기가 풀먼에게 회사를 합병하자고 제안했다. 내키지 않은 풀먼이 물었다. 그러면 새로운 회사의 이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물론 풀먼 차량 회사죠. 카네기는 침대 열차 사업권을 따낼 수 있다면 자신의 회사 이름을 포기하는 것쯤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여겼다. 결국 그는 경쟁심이 강한 풀먼의 심리를 정확히 읽어내 합병에 성공했다. 1867년에는 철도 노선 확장을 위해 미시시피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설해야 했다. 미시시피강은 물살이 거세고 강폭이 넓어 기존의 건축 기술로는 다리를 세울 수 없었다. 건설 중에 무너지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당시 신기술이던 철근 콘크리트 기법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카네기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마침내 다리를 완성했다. 하지만 건설 중에 붕괴된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그 다리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불안함을 단번에 해소할 묘책을 생각해냈다. 당시 사람들은 코끼리는 불안정한 다리를 건너지 않는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기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코끼리가 다리를 건너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 일을 계기로 철근 콘크리트 기법으로 건설한 건축물의 안전성이 입소문을 탔고 그는 철강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처럼 카네기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카네기는 홀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철도 산업을 알려준 인물은 팀 스콧이었고 철강 산업의 잠재력을 깨우쳐 준 이는 건설 기술자들이었으며 그의 철강 회사를 인수해 그를 미국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준 사람은 J.P. 모건이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야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고 훗날 자신의 묘비명에 이런 문구를 남겼다. 자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았던 사람이 여기 누워 있다.